네, 일단 녹화를 해보죠.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투두리스트 만드는 거를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코딩 에이전트죠. 코드를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투두리스트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보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적기 전에 클라우드 코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디렉토리에 투두 디렉토리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투두 디렉토리로 가서 클로드를 먼저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 전에 네, 그러죠. 클로드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요구사항을 적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싶어.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할 일을 투두죠. 생성성 삭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칸반보드를 이용해서 그 상태를 관리하고 싶어. Next.js 이용해서 만들 거고, DB는 포스트그레를 이용할 거야. 그리고 도커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구사항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바이브 코드죠. 그래서 카피해 놓고 일반적으로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Shift 탭을 누르면 모두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플랜 모드로 들어가서 먼저 어떻게 작성할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클로드 코드가 어떻게 내 요구를 만족할 건지 들어줄 건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게 막 친근하게 얘기해주죠. 이건 제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기 때문에 플랜 모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도커로 포트 15001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 Next.js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 이렇게 DB를 설계할 거고, 프로젝트와 투두, 그러니까 프로젝트 타스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엔드 API도 Next.js를 이용할 거고, Next.js를 몇 버전 쓰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프론트엔드에는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가 있고 요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성성 삭제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상태 변경, 두 데이트 설정할 거고, 알림도 넣겠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Next.js, 생태 관리,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1번을 누르면 클로드 코드가 바로 개발에 들어갈 겁니다. 놀랍게도. 뭔가 더 요구사항을 할 게 있으면은 2번을 누르고 더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냥 지금은 한번 계속 가보죠. 그러면 이제 클로드 코드가 내가 개발해 달라고 한 거를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디렉토리를 한번 관찰해 보죠. 무슨 작업을 하는지.
개발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코드가 먼저 하는 일은 이제 할 일을 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QL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포스트그레스 15로 ID 패스워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트로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완료됐어요. 그럼 Next.js 프로젝트를 초기화 하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도구 컴포즈가 완료됐고 그 다음 일은 Next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패키지 JSON 파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네, 그 Next config를 통해서 프리즈마 설정을 했네요. 익스페리먼트 기능이죠. 실험적인 기능. 그리고 tsconfig의 설정을 잡았고요. 그리고 tailwind css를 잡았습니다. tailwind는 3버전을 썼죠. 4버전이 아니라. 그러면 포스트 CSS를 이렇게 잡았을 거고요. 근데 계속 안 가고 멈춰 있네요. 그거는 이제 그 디렉토리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 얘가 만드는 디렉토리는 소스 디렉토리를 여기다 만들겠다는 거죠. 소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지금은 이게 디렉토리를 클라이언트 디렉토리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백엔드를 서버로 만든다면 여기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디렉토리를 구별해야 될 거고 뭐 도큐먼트 디렉토리를 만들 수도 있죠.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서 보면 프리즈마 ORM, 자바스크립트 ORM이죠. 프리즈마 ORM을 설정하고 스키마를 만들고 뭐 이제부터 개발을 들어가려고 하겠죠. Next.js의 기본 설정은 끝났고 지금 계속 권한을 요청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2번으로 해서 항상 make 디렉토리는 물어보지 말고 해라 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앱 디렉토리하고 컴포넌트 디렉토리 그리고 뭐 lib 디렉토리 타입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보통 Next.js 15, 14 설정으로 잡았는데 V0 같은 데서 만들면 SRC를 잘 안 만들고 바로 탑에다 앱을 만들죠. 근데 이 클라우드 코드는 개발의 정석을 따르기 때문에 SRC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CRUD API 뭐 이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페이지이죠. 지금 인스톨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에러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죠. 인스톨을 내가 해줘도 되고 얘가 지금 조금 있다가 개발을 하고 나서 뭔가 그 검증을 하고 할 때 인스톨을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꽤 많이 진행이 됐죠. 프로젝트 CRUD, 할 일 CRUD, 뭐 관리 UI 개발, kanban보드 UI 개발, 드래그 앤 드롭 기능 개발.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래야 되니까 투두 쪽에서 제가 얘가 아마 아직 인스톨을 안 했죠. npm 인스톨을 해줄게요. 안 해줘도 얘가 어느 특정 시기에는 하게 될 텐데 해줘도 됩니다. 또는 pnpm 인스톨을 해도 되고요. 그거는 초기에 만약에 우리가 기술 베이스로 할 때 여기에서
PNPM을 사용해줘. 그리고 뭐 UI 테스트도 만들어서 해줘. E2E 테스트 이런 것도 요구할 수도 있죠. 지금은 어쨌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UI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대충 띄워보면 패키지에 내가 1502 포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고 있어요. 1502 포트는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가 계속 보이는 거죠. 데브 모드니까 만들면 계속 보이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데가 프로젝트 관리 UI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계속 만들면서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와 할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 관리 UI는 다 끝났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프로젝트 컬러도 지정하게 돼 있네요. 생성할 수 있고, 예. 지금 뭐 생성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백그라운드에 그 DB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API를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보죠. API 쪽에 프로젝트 생성에 대한 게 있네요. 그래서 퍼스트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해놨고, 그러나 그걸 하려면 프리즈마를 이용해서 ORM으로 백엔드하고 접속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 아직 DB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DB를 한켠에서는 또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커 컴포즈를 통해서 업을 하죠. 그러면 도커로 DB가 열렸어요. 그래서 잠깐 가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도커 밑에 여기 투두가 열렸죠. 1501로 포스트그레스 1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1501로 요 계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npm 인스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해놨기 때문에 kanban 보드가 이제 그 컴포즈 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돼 있는데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DB는 미리 띄워놨기 때문에 npm을 다시 하죠. 그러니까 노드로 돌아가서 로컬호스트를 다시 데브 모드로 다시 띄우고, 얘가 지금 1501을 미리 띄워버렸네요. 그래서
1502죠. 예, 맞네요. npm 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래서 1502로 다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는 db가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에다가 그래서 설명을 프로젝트를 녹색으로 생성을 하면은 안 되죠. 좀 이따 안 된다고 해볼게요. 안 되는 이유는 오류가 났어요. 리퀘스트가 들어온 거죠. 여기에 보면은 투두 유저가 밸리드 하지 않다고 돼 있네요. 이 프리즈마 설정에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프리즈마 설정을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 노드에서 DB 연결하는 거는 테스트할 때나 하는 거지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연결 설정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능하면 이렇게 에러 코드도 같이 줘도 돼요. 그러면 얘가 환경 변수는 어디에 있냐면 env 로컬에 있대요. 그러니까 env 로컬에 프리즈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죠. id 패스워드 id 패스워드 다 돼 있고요. 그러면 왜 못하고 있는지 얘가 조사해 보겠답니다. 그래서 도커를 한번 자기가 들여다보겠대요.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도커 컴포즈에서도 db 네임이 to-do management이고 to-do user, to-do password였죠. 그러니까 env 로컬에서 to-do management 맞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얘가 지금 직접 db 접속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 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케이 도커 컴포즈로 다시 내리고 업을 하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도커 컴포즈 파일에 버저닝이 좋지 않다. 그래서 버전을 지우겠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커 컴포즈를 올리고 있죠. 러닝을 하고 있는데 에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가 계속해서 백엔드에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하고 상황을 보고 커맨드로 개발 환경을 다 만들고 테스트하고 돌리는 것까지 다 자기가 주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볼륨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볼륨을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고 다시 올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db가 준비는 돼 있어요. 지금 연결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판단했을 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npm 런을 다시 해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아마 npm을 죽이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다시 띄우고 있죠. 네, 이번엔 잘 됐대요. 그래서 db가
관찰이 됐고, 그래서 잘 만들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다시 가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할 일 관리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황색으로 해서 생성하면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할 일을 여기다 만들 수가 있죠. 네, 할 일은 자, 요렇게 15502 포트로 만들었어요. 포스트그레스는 1501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찍고 있는 건 6월 21일이고요. 저희 오늘 바로 하겠다 해서 막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옮길 수 있고요. 멋있죠? 끝났네, 벌써. 이렇게 해서 서버가 만들어졌어요. 백엔드 DB를 리프레시 해보면 당연히 백엔드 DB가 있기 때문에 또 새 프로젝트를 만들더라도 뭐 되겠죠. 그래서 kanban 시작하기 또는 프로젝트 보기에서 프로젝트 똑같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아쉽죠. 만약에 저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또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번 보여줘 볼게요. 커서가 한 것이 되게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 볼까요? 나 이거 서버 사이드랑 뭐 분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루트 폴더에다 만들지 말고 뭐랄까요, 투두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뭐 다 요청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당도라더라도 이게 될까 싶겠지만 뭐 그냥 요청하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소스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두의 디렉토리를 만들고 소스를 이동시키겠다 했죠. 자꾸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커맨드 명령어를 자기가 내가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투두앱 밑으로 지금 다 옮겼어요. 그래서 패키지에서도 아마 투두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는데 뭐 투두앱이라고 패키지 이름도 바꿔줘 그러면 투두앱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괜찮네. 그리고 또 벌써 바꿨네요. 저장소를 클론했고, 만약에 내가 이거 괜찮은데 내 깃에 저장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깃을 가서 유료로 쓰고 계시죠. 예. 여기에 투두 앱이에요. 그리고 퍼블릭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저장소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얘한테 줘요. 중간에 작업을 해도 얘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디렉토리에 만든 프로젝트를 그에 연결해줘. 이렇게 할게요.
연결하고 커밋해줘야 되는데 커밋하고 연결해줘라고 했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얘가 아마 잘 알아들을 거예요. git 저장소가 연결하려면 당연히 git init을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리모트를 연결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그 백엔드에서 많은 그 인증서 교환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있고 그 git 사이드에도 인증서, 로컬 인증서를 갖다 놔야 이런 명령어들이 먹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git ignore 없죠. 예. 사실 init 하고 뭐 하고 해도 로컬에서 제가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 git ignore나 이런 설정을 직접 잡아야 된다거나 관리해야 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바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스마트하게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하긴 합니다. 이제 소스를 올리고 스테이징 하고 그 다음에 커밋으로 뭐 초기화를 하겠죠. 커밋 했네요. 그리고 푸시 하겠죠. 요렇게 지금 커밋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푸시 하겠다,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커밋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서버로 올릴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소스가 올라올 거예요. git 푸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방금 만든 소스들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투두 앱들이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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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뭘 더 해볼까요? 뭐, 클로드 코드의 바이브 코딩은,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간단한 것들은 대부분 다 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만들었고 백엔드도 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잘 만들었는데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칸반 소프트웨어에 요게 있으니까 UI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유튜브 디렉토리에 투두에다가 칸반이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를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칸반 png가 생겼죠. 저렇게 만들지 말고 이미지스에 칸반이라고 했나요? 이미지스에 칸반인데 칸반 png를 보고 저런 식으로 싱글 페이지에 만들어줘. 이 화면을 응용해서 잘 이렇게 해볼게요. 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잘. 그래서 싱글 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지 말고. 이거 여러 사람이 쓰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로그인 페이지도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할 거예요.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네.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풀한 5개의 칸반 칼럼이 있는 레이아웃인데
컬럼은 그냥 3개로 해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미 지금 싱글 페이지 칸반보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5개 칼럼 칸반보드 레이아웃 구현이라는 게 이미 잡혀 있죠. 만약에 지금 이게 5개 칼럼 칸반보드 레이아웃 잡겠다는 걸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중지시켜야 됩니다. 중지시키고 야 그거 아니야, 5개 아니라 3개로 그냥 해 라고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다음에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칸반은 그냥 3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중간에 보내면 칼럼 3개로 줄여줄게 하고 칼럼을 3개로 잡겠다고 다시 수정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일하는 중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 안되면 이래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가 그래 3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죠.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오토 액셉트 에디트 온이죠. 오토 액셉트 모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작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얘를 바꾸면 돼요. 플랫 모드로. 근데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액셉트 모드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만약 플랫 모드로 다시 얘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스케이프를 누르고 빠져나가서 플랫 모드로 바꾼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한 거야? 아니면은 내가 하려고 한 걸 어떻게 구현하려고 한 거였지? 디렉토리는 어떻게 할 거였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다 끝났다네요 벌써. 얘 말은. 그리고 스키마 변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바꿨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드라마틱하게 바꿨을 수 있는데 프로젝트가 아니라 루트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마 서버를 띄워놨을 텐데 그럼 내가 내리고 다시 띄워야 되는데 얘한테 띄우라고 그냥 해봤어요. 왜냐면 얘가 그러면 포트가 사용 중이니까 다른 포트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해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스탑하고 내가 이걸 내리고 다시 해보라고 시도해보라고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얘는 그냥 거의 인간스러운 개발자, 인격은 없겠지만 거의 인간스러운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영어로 돼 있네.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네. 요 task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없죠. 지금 프로젝트 이러면 이제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작업 잘못했다고. 자 그 엔터, 그러니까 라인을 내릴 때는 슬래시를 쓰고 역슬래시를 쓰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냐면
요렇게 말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여기에 빨리 프로젝트를 만들고 태스크 만들고 그것들을 넣어야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만들 겁니다. 그렇죠. UI 컨셉만 가져와서 기존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했어야 했는데 다시 만들겠다 한 거죠. 그래서 API 연동 기능을 다시 복구하고 프로젝트 선택 기능과 뭐 이런 거 있어요. 프로젝트는 그렇죠. 예, 한 페이지에서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이 페이지에 지금 모바일 기능이 없는데 모바일 기능도 넣어달라고 해볼게요. 뭐 할 일은 많죠. 여기에 예를 들어 이래요. 뭐 앞으로 투두 모바일 친화적 그리고 가입 로그인 개인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칼렌더 연동을 시켜볼 수도 있겠고 가입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멤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내가 오너죠. 프로젝트 멤버를 초대하는 기능을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림 기능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알림이나 푸시 이메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뭐 이런 식의 버전 1 버전 2 칼렌더 연동 버전 3 그리고 프로젝트 멤버는 버전 4 이렇게 해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얘가 했던 걸 다시 좀 복귀하자면 지금은 API 연동 기능은 복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거고 프로젝트 선택 기능을 추가할 거고 프로젝트이 왼쪽에 요게 아마 프로젝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성 기능을 복구할 거고 할일 CRUD 기능을 연동할 거고 드래그 앤 드롭 상태 변경을 연동할 거예요. 할 일이 맞춰졌다면은 하나씩 대대적인 수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이트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런데이브를 하면은 다 됐나 본데 벌써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npm 런데이브를 그렇죠. 잘못됐죠. 투두 앱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npm install 뭐 한 번 더 해보고요. npm run 탭으로 띄우면 localhost 15502 포트로 들어가면은 지금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만들고 다시 이전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거 없애버렸나? DB 스키마가 바뀌었죠. 만들고요.
여기에 태스크를 추가를 하죠. 태스크 추가는 여기에서도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데서도 되는 것 같고요. 안 되네.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겨볼게요. 예. 네, 만들어 달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만들어 보라고 하죠. 그리고 필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예. 그러면 얘가 버튼 기능을 추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또 가능한 한글로 네, 사이트를 한글로 해달라고 할게요. 자꾸 영어로 하지 말고. 그리고 New Task 버튼도 기본 상태 설정하도록 수정하고, 예, 뭐 어쨌어. To date assign to me. 요거는 아직 작동을 안 하겠죠. 그리고 assign이라는 기능이 아직은 없으니까 assign이 생기려면 멤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멤버. 네, 그 다음에 할당, 모니터링, 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지금 잘 보시면 아예 프로젝트 페이지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Visual 같은 경우엔 기존의 뭐 이렇게 그런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 그 쓰레기 파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깔끔하게 필요한 파일들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술을 본다면 기술 한번 볼까요? LA 어쩌다 분할이 돼버렸지? 이건 빼고요. git이 커밋이 돼 있기 때문에 git 스테이터스를 볼까요? 잘못됐죠. 또 git to 앱으로 들어가서 네. 원래 페이지를 보면은 소스에 원래 소스에 페이지에 프로젝트 아이디로 들어갔었네요. 이 페이지 아이디 페이지는 디테일 페이지가 이 페이지는 필요가 없어야 맞죠. 지금 그게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물어볼게. .tsx 파일은 아니지. 그렇지. 페이지 파일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물어볼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지우면 되죠. 지금 내가 아까 그 전에 시켜놓은 건 이렇게 정신없죠. 예, 한글로 바꿔줘 했더니 바꾸고 있죠. 그리고 예,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정리하겠죠. 그럼 싱글 페이지니까 요거로 되고 기존에 있던 거 될 거고, 예,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이트는 다시 들어가 보면
뭔가 한글스럽게 돼 있죠. 할 일 만들어야죠. 또 할 일 만들고, 그리고 연도는 듀데이트를 마감일을 쳐주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완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만약에 여기에 할 일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이거 높음이라고 하고 완료일을 좀 땡겨서 내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잘 만들어졌어요. 다만 이제 디자인이 좀 아쉽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 라고 하면은 그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얘가 조금은 노력을 할 겁니다. 물어보죠. 아이디어가 있다. 컬러 테마 개선을 할 거냐? 아니면 그렇죠. 컬러 테마 개선도 할 거고 여러 개 할 거다. 어떤 부분을 더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다 이렇게 해볼게요. 다 뭐든 다 욕심이 많죠. 그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한번 디자인을 개선해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할 일 프로젝트 버전 하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버전업하기 프로젝트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기능들을 더 넣어볼 수 있죠. 버전 1 모바일 친화적으로 하자. 그리고 버전 2 가입받자. 버전 3 칼렌더 연동해보자. LA 지금 개발 중인 거죠. 디자인 바꾸고 있나봐요. 버전 3는 칼렌더 연동하자. 그리고 버전 4는 멤버 초대해서 같이 일하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거였죠. 지금 얘가 디자인을 뭔가 바꾸고 있어요. 컬러 테마 비주얼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뭔가 그라데이션도 좀 있고 이게 왼쪽 메뉴가 막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사이드바를 바꿨어요. 조금 더 바꿨는데 좋은 건가? 왼쪽 바는 방금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 4개 할 일이 있고 2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작업하기로 한 게 사이드바 디자인 개선한다고 했고 계속 디자인 개선을 하고 있네요. 얘들은 이쁘게 해달라면 항상 이렇게 버튼을 저렇게 만들어요. 울긋불긋하게. 카드 디자인 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도 넣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드바 디자인 개선을 언제까지 할 거야? 했고요. 그 다음에 헤더 및 타이포그래피를 개선하겠대. 헤더라는 게 이 칼럼 헤더를 얘기하겠죠. 아니네, 이 상단 헤더네. 개선이 아닌데. 개선을 해야지. 개선. 그래요. 좀 헤더 개선 끝난 것 같아요. 다시 보낼게요. 헤더 별로라고.
그러면 얘가 헤더 다시 만들겠죠? 왜 별로야? 그죠? 그 다음에 미니멀한 스타일로 가자. 그래, 미니멀한 스타일로 가자. 너무 복잡하다. 불필요한 거 없애줘. 이 말이죠. 내가 말하는 거는. 얘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필터 기능이 지금 없죠. 좀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 칼럼하고 카드 디자인을 이제 바꿀 거예요. 여기 칼럼에 할 일 진행 중 완료, 요거를 바꿀 건데, 어우, 요렇게 스크롤이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모바일 친화적을 이제 진행할 거니까 진행으로 넘겨놓고요. 뭐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끝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바일에서 본다고 할 때 잘 보이겠니? 조금 핀잔을 줘볼까요? 이렇게만 해볼게요. 모바일에서 잘 쓸 수 있을까? 이 말은 모바일에서 잘 쓰게 좀 해줘, 이 말이죠. 모바일 친화적으로 바꿔줘. 뭐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용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로 다시 설계해 볼까? 아니면 네, 이렇게 했어요. 모바일 친화적인데 PC에서도 해야 된다. 그럼 모바일 퍼스트 and 그 다음에 반응형,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모바일 퍼스트이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모바일에서 요 드래그 앤 드랍을 어떻게 처리해 줄지 모르겠어요. 기다려 보죠. 일단은 햄버거 메뉴가 들어갈 것 같고요.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모바일 헤더라인을 다시 만들겠다. 상단 헤더라인을. 그랬죠. 이 헤더라인도 만약에 좀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됩니다. 내 아이디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지금은 아마 화면이 커서 그렇죠. 화면이 커서 이게 햄버거 메뉴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 메뉴가 아예 없네요. 그리고 이거 잘 보면 글라스죠. 글라스. 백그라운드 블러 일어났네요. 드랍 뭐라 그러던데 저걸. 이런 건 괜찮네요. 내가 개발하다고 하면은 이런 이펙 잘 개발 못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을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 그레이 컬러도 슬레이트 컬러인가요? 예, 이것도 그라데이션 좋죠, 이렇게. 예. 그리고 모바일 헤더를 리디자인 했고, 예, 모바일 헤더 리디자인 했죠, 이렇게. 예. 어우,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예, 백그라운드에 글라스 입히는 거. 예, 반투명 입히는 거. 모바일에서 칸반 컬럼을, 탭 형태로 바꿀 거랍니다. 모바일에서는. 여기는 이제 할 일 진행 중 완료가 탭으로 바뀔 거고, 모바일이니까. 그게 PC로 오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아직 다 안 된 것 같은데, 중간중간 얘들이, 예. 네.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슈로 등록을 하고 할 걸 그랬어요. 기세. 지금은 그냥 해버렸는데. 네. 그래서 얘는, 모바일에서는 탭 형태로 전환하고, 그리고 PC에서는 기존 칼럼 형태로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뭔가 방금 쫙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탭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이거를 PC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탭 사이즈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친화적이니까 터치가 되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고민도 안 했는데 얘는 그것까지 다 해주네요. 놀라운 바이브의 세계. 그쵸. 여기에서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할 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예,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얘가 방금 뭔가를 또 바꿔버렸네요. 얘를 예, 상태 변경을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방금 깔끔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얘가 상태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요거까진 괜찮았는데 예. 모바일에서 보면 이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얘가 상태 바꾸는 건 저기서 해도 되는데 굳이 얘를 진행 중을 누르면 이게 보내겠다는 거죠. 진행 중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할 일로 보내면 할 일로 가겠다는 거고. 버튼이 안 이뻐요. 일단 버튼이. 그리고 얘를 보내는 방식이 이게 맞을래나? 예,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일단 버튼은 안 이쁘다. 알려줘야 되겠어요. 할 일 카드에서 하단에 버튼이 90이야. 좀 더 센스 있게. 예, 아주 추상적인 말로 막 남발을 합니다. 예. 센스 있게 좀 디자인 해봐. 하단에 버튼은 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눌러서 가는 게 더 편한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모바일 친화적인 거는 거의 완료된 듯 하죠. 검색 기능은 아마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예. 예, 이게 훨 낫죠? 예. 센스가 좀 더 생겼네? 예.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양쪽에 있지? 상단을 없앨까요? 하단을 없앨까요? 예. 카드에서 네,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상단 메뉴는 좀 없애자. 이렇게. 그럼 이제 모바일 친화적인 기능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기능으로 가볼까요? 가입시켜야죠. 그런데 자, 지금까지 한 일을 기세 올려줘. 이렇게 할게요. 그럼 기세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요약을 해가지고 커밋을 해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겠죠. 예, 상상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유아틱한 디자인이긴 한데, 자, 그렇게 해서, 깃으로 업로드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깃에 커밋이 됐고, 푸시를 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래서 투두 앱에 지금 커밋을 했고 커밋을 했는데 푸시가 이렇게 해놓고 푸시를 안 한 것 같죠? 예. 푸시를 해야 방금 이제 막 올리는 게 반응이 되겠죠. 예, 소스가 반응이 됐어요.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입 하도록 해야죠. 가입. 라이브러리는 그쵸, 넥스트오스를 사용해서 해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요. 개발자들은 다 아니까. 넥스트를 쓴다면 넥스트오스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크리덴셜스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하려면 뭐 아시다시피 뭐 넥스토스 인스톨을 하겠지만 유저에 대한 DB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유저 DB를 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프리즈마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추가를 할 거고, 지금 넥스토스 인스톨하고 있어요. 스키마를 변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과 가입 페이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터 할 일에 유저 아이디를 연결해 주겠죠. 그 다음에 미들웨어를 만들 거고, 대시보드에 인증 상태 확인, 상단에 유저 아이디 뭐 이렇게 유저네임 이런 거 보여주겠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넥스토스 설치는 한 것 같고,
DB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어허,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이런 정도로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저를 미리 만들고 기본으로 내가 입력했던 거니까 나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있으니까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거죠. 다시 뭐 넣고 하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또 거기에 넣은 게 의미 있게 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프리즈마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니까 뭐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새로 DB를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기존 DB를 지우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메모리에다 잠깐 올렸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프로젝트가 2개, 태스크가 6개 있었으니까 보존하면서 사용자 시스템을 추가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대요. 그걸 해보라고 했어요. 사용자 데이터 생성하고 SQL 뭐 이렇게 하겠대요. 뭐 하겠죠. 예. 그 사이에 소스 코드를 좀 볼까요? 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스크립트들이 작성이 됐고,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진 않네요. 예, 제가 아마 이메일 패스워드로 아이디는 안 쓸 테니까 이메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겠죠? 그쵸. 유저 이메일이 키가 되고, 네. 그리고, 예, 이렇게 됩니다. 서버 사이드는 노드를 써서 그냥 하는 게 POC 만들 때는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고. 예. 이렇게 서버 사이드가 API 밑으로 있는 게 서버 사이드죠. 여기에 라우트가 그 주소로 받아가지고 get, post, put 뭐 이런 거 다 정의해서 하죠. 좋은 것 같아요. 했고 계속 해달라고 해야겠죠. 중간에 왜 멈췄지?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하라는 거죠. Proceed. 일단 유저 테이블은 아마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예,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해서 예, 예, 여기 DB를 보면은 유저하고 어카운트가 왜 같이 있을까요? 좀 이상한데? 이 어카운트는 프로바이더니까 SNS 로그인을 생각한 것 같죠? 여기는 유저는 아이디 패스워드 유저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유저가 여러 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유저는
그냥 유저도 있을 수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로 가입한 사용자가 있을 수 있겠고 SNS를 통해서 가입한 사용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메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SNS에서 이메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면 낱너리고 유니크 필드니까 뭐 가라로라도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어차피 이메일 필요 없죠. 이메일 패스워드가 SNS 로그인한 사람들은 세션은 세션 아이디가 있겠고 여기 인증 토큰이죠.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증해서 인증 토큰 내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젝트과 타스크가 있고 타스크 스테이터스는 세 가지가 있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스트오스 설정 파일을 생성했고요. 넥스트오스라는 게 요거죠. 그냥 데이터베이스 URL에 넥스트오스의 secret 그리고 URL 요게 my secret 이게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세션 프로바이더 이제 작업을 하겠죠. 뭐냐면 투두 앱에 미드웨이는 나중에 하더라도 앱을 들어오려면 세션 프로바이더로 감싸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넥스트호스 세션 프로바이더가 로 싸고 있고 이 넥스트호스 세션 프로바이더가 아마도 로그인을 체크를 해서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 로그인으로 오스에 있는 사인 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을 시켜주겠죠. 나는 아직 가입을 안 했네? 그럼 사인 업 페이지로 가서 가입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가입을 하면은 사인 인 페이지로 와서 다시 로그인 하라고 할 거고 이걸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 싱글 페이지로 칸반보드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사실은 코드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 뭐 이렇게요. 아 맞다. 이슈 등록하고 한다는 걸 배웠네. 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늦었지만 이슈 등록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슈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작업 중간에.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슈로 지금 작업 중인 게 인증 시스템 구현하는 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작업하면 된다. 라는 거죠.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 좋은 세상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고 있고. AI가 정말 제대로 된 개발자, 숙련된 개발자의 역할을 다 합니다. 로그아웃 버튼 지금 추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딩 상태 처리
추가하고 있고, 하나하나 다 알 순 없지만 여기 칸반 보드에서 어디까지 했지? CSS 추가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투두 앱이라고 하는 게 소스가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136K. 그러니까 이게 LMM에게, 그러니까 클로드에게 일을 시킬 때는 이 전체 소스가 다 들고 가도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그러니까 매번 요청할 때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더라도 이 클로드는 헷갈릴 게 없죠. 이 정도 사이즈면.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사이즈까지가 클로드가 한 큐에 모든 걸 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게 만약에 20만 토큰을 넘어간다. 뭐 1 토큰이 뭐 1 캐릭터는 아니니까요. 1바이트는 아니니까. 이거보다는 더 큰 것도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슈 코멘트를 할 거고, 완료됐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abcd 1, 2, 3, 5 이러면은 실패할 거고요. 1, 2, 3, 4 하면은 들어가겠죠. 틀렸니? 어쨌든 아까 이거죠. 이메일이 계정에 메일투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에 abcd 1, 2, 3, 4로 해서 abcd 1, 2, 3, 4 맞아야 되는데, 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왜 안 되는지를 밝히고 로그인이 되게 해줄 겁니다. B번이 그래서 해시를 생성해 가지고 다시 해시 B번 값을 박아주겠죠. 박아주겠대요. 그래서 업데이트 했으니까 한번 로그인 해보세요 하겠죠. 근데도 안 돼. 서버를 자기가 끄고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해보라고 하죠. 괜히 이스케이프로 빠졌네요. 그냥 시키면 되는데 1번 누르고. 그래서 서버 다시 띄우고 로그인을 자기가 한번 시도를 해볼 거예요. 킬 그리고 서버를 npm 런데임으로 띄우고 아이디 패스워드로 자기가 직접 로그인을 해보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야? 한번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dev 들어가려고 하면 사인인으로 막을 거고 ABCD 1, 2, 3, 4로 로그인 됐어요. 내가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게 다 돼 있네요. 그리고 로그아웃 하고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홍길동이 유저로 ABCD 1, 2, 3, 4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에러가 났죠. 에러가 로그인 후에 에러가 났어요. 어떤 에러가 난 거냐면 인서트 과정에서 에러가 났나요? 아닌데. 근데 에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로그인이 돼버렸죠? 들어간 거네. 타고 유저의 test.com에 abcd 1, 2, 3, 4로 해서 들어가면 홍길동이 할 수 있는 홍길동이 그 남쪽 섬에다 세운 나라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프로젝트를 보라색으로 하고 생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다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슈로 가보면 이슈도 종료가 됐죠. 잘 구현됐어 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주장을 해볼게요. 다음엔 칼렌더 뷰도 더 추가하고 싶어. 마감일을 단락에 표시하도록 하고 싶어. 이걸 이슈로 등록해줘. 그리고 나서 그 멤버 초대하고 할당 같은 것도 이제 그 이슈로 등록할 수 있죠. 그러면 아직 할 일은 하진 않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슈로 등록해 놓고 이제 나중에는 이슈를 모두 다 개발해줘 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슈를 가져다가 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서로 이제 그 두 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나중에 소스를 머지하는 일까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브 코딩을 합니다. 코드 심지어 잘 읽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코드에 문제 될 만한 게 없어요. 또 왜냐하면은 코드 사이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클로드 코드가 잘 못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클로드 코드 시연, 바이브 코드 시연 마치겠습니다.